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코스피 증시는 0.82% 상승, 코스닥은 0.45% 상승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제가 뭐 요 정도 때부터 상방 확률이 좀 이제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뭐 이 정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뭐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여기서 뭐 급락이나 요런 형태는 시장 분위기상 나오기가 힘들다. 그리고 시장을 뭐 이제 이때 당시에 시장을 강력하게 상승시킬 모멘텀도 없었지만 반대로 이 지금 어떤 뜨거워진 유동성의 증시를 꺾고 끌어내릴 만한 악재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으로 한 세 달 동안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졌고, 근데 뭐 결국은 이때랑 패턴 자체가 뭐 비슷하죠. 이때도 한 세 달 정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뺐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이번에도 한 세 달 정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모멘텀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2,400조짜리 인프라 투자의 어떤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도 보면은 거의 이제 조정을 딱 끝내고 돌아 나가는 과정. 뭐 나스닥도 사실 뻔한 흐름이다라고 방송 통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몇 대 정도 됐었나? 아마 쌍바닥 찔고 갈 거다. 이때랑 얘도 이때랑 똑같아요. 흐름 자체는 조정을 보일 때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때랑 지금의 상황이랑.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 증시를 보면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조정을 끝내고 좀 이제 상승 흐름을 한번 만들어 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느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무조건 이제 상승 흐름이 됐다라고 보고 뭐 100%그 이상의 어떤 뭐 확신 베팅을 할 자리는 일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꺾이지 않고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뭐 이제 고점은 3266 정도 됐었지만 이때 당시 뭐 워낙 살짝 터치하고 내려와서 3200포인트를 뚫어내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한 1000포인트 뚫어가는 흐름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 자리는 사실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상승 추세가 좀 완만해지면서 톡 하고 한번 떨궈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 때인가 한 요 정도쯤에 요거는 시장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지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도 이때부터 비중을 늘려갔거든요. 요 날도 늘렸고 요 날도 늘렸고, 그러면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코스닥 960포인트 돌파하면은 상방으로 흐름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는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하나입니다. 개인이 캐리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으로 꺾어주는 걸, 이 모습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저번 주에 이렇게 흐름이 좀 나와줬고, 거기다가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우리 증시 갭을 조금 높게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거는 같은데,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오전에 개인들이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오르면 절대 이거를 외국인 기관이 같이 끌어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갭이 좀 띄어서 시작했다가 외인기관 양매도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음봉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막 3200 뚫고 막 간다는 이런 흐름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냥 매물 소화하면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데는 물론 시장이 기간 조정에 있는 것도 첫 번째 요인이지만,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주식에서 코인판으로 코인 시장으로 굉장히 큰 어떤 또 돈의 움직임이 지금 있죠.
주식보다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요. 거기서도 코인 시장 안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의 시세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다른 이제 코인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주위를 둘러보면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하는데 이렇게 돈 벌었다는 소리가 굉장히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슬슬 이제 뭔가 코인 시장도 과열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코인 가격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많이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7,50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야, 이거 한 1억 한번 딱 진짜 찍고 야, 거품 한번 쫙 빠질런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이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때처럼 릴레이 한번 가져가려면 코인 시장으로 옮겨졌던 돈이 다시 좀 주식 시장으로 옮겨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시장은 그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내일장 대응해야 될 뉴스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7일날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겠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뭐 원래는 뭐 한 8조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점점 이제 예상치들이 끌어올려져서 9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10조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9에서 10조 정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뭐 그렇게 뭐 어닝 쇼크 나오는 수준이 아닌 이상 뭐 조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해서 이 뭐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흐름에 있어서 뭐 엄청난 뭐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방향 자체를 틀었잖아요. 이 수렴의 구간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1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완전히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제 코스피가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때에는 뭐 삼성전자가 더 잘 갈지 SK 하이닉스가 더 잘 갈지 이 부분도 재밌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 당연히 좋은 건데 하회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충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뭐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서 뭐 뻔하죠. 한국은 시진핑의 방안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시진핑의 조기 방안을 좀 추진하자고 했고 한한령 해제 요청에도 이제 중국의 왕이가 뭐 최대한 협력하겠다 뭐 이제 원론적인 답변만 어떻게 보면 한 건데요. 요 정도 가지고 이제 뭐 한한령 해제 관련주라든지 엔터 뭐 게임 요쪽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화장품이랑 요 정도 뉴스 가지고 뭐 좀 크게 반응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들은 결국은 시진핑이 방한 날짜가 잡혀야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가지고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뭔가 지금 강력한 테마가 없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재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도 너무 강하고 나스닥 상장 테마주들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진 않다. 제 생각으로는요. 뭐 갭이 뜨거나 잠깐 파동이 나오더라도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요렇게는 좀 무리다. 그리고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이제 내일 공식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번 주에 선반영이 되어져서 시세가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쭉쭉 LG전자도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뭐 또 이제 마그나 애플카 마그나 관련 재료도 있죠. 그래서 LG전자도 저는 뭐 좋게 보고 있는 뭐 대형주 주 중에 하나여서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랑 LG전자 참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주식도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코인판으로 지금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제 코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나 젊은 이제 세대들이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써지죠. 주식 같은 경우 뭐 이제 신용 쓰면은 한 기본적으로 한 2배 보면 되고 미수는 한 뭐 2.5배, 3배, 뭐 많은 건 5배까지 써지긴 하지만 뭐 당일 뭐 이제 당일 청산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뭐 요즘 이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원금으로 하시다가 한 3배만 해볼까 하고 3배로 하다가 뭐 5배, 10배, 20배, 30배까지 가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거의 야, 이 정도는 이제는 뭐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투기가 맞죠. 레버리지를 이렇게까지 쓴다라는 것은 진짜 투기가 맞을 것 같고 물론 잘 이 지금 광풍에 편승해서 잠깐 벌고 빠지면 좋겠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쉽게 내가 노력 없이 얻어진 이런 투자 수익들은 결국엔 언젠가는 좀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인 시장의 광풍이 대단한데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주들은 뉴스 살펴보고 이따가 차례차례 좀 뭐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사상 최대 실적 이번 1분기 때 18만 4,800대를 팔았다고 해요. 이 부분도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뭐 전기차 쪽이라든지 배터리 쪽으로 왜냐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약간의 이제 투심이 예전만 하지 좀 못하죠. 좀 약간 이제 우려의 눈빛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워낙 이제 완성차 업체들 뭐 폭스바겐이나 뭐 여러 뭐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어떤 도전들을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선들이 조금씩 이제 테슬라를 보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조금씩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을 만한 뉴스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연일 500명대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고 유럽도 계속해서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죠. 거기다 브라질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이제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너무 우려하거나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는 이제 시장에서 너무 사실은 지겨운 재료가 되어져 가지고요. 시장이 항상 충격을 받을 때는 알고 있던 부분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고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건데 이미 좀 너무나 오랫동안 겪어왔던 악재라서 이 부분이 시장에 뭐 굉장히 큰 악재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우리나라 한정지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막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뭐 지방까지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좀 풀어줬었잖아요. 지방도 단계를 뭐 격상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면 그동안 이제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산발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백신 접종을 받았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혹시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TS 관련주들은 뭐 아무리 잘 나가도 이제 더 이상 재료가 되지가 않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가져온 이유는 이따가 제가 종목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DPC라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나온 신곡 필름아웃이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항모 킬러 미사일을 속수무책으로 만들 하늘 위의 항모를 개발 중이라는 뉴스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야 대만 문제 이제 너희 진짜 이제 더 이상 껴들지 마라, 약간 이제 경고성의 멘트 한 부분들. 요거는 이제 당연히 히토류 관련주들 좀 봐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약한 건 있습니다. 이 이상의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더 달아오를 수 있는 뉴스가 좀 나와주면 히토류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다들 흐름이 약간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이 이제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파동을 가져갔을 때 정말 마음 편히 무조건 좀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섹터가 지금으로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개런티가 되어지는 보장되어지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위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이랑 뭐 바이오 쪽은 확신을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분위기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관심 종목을 이제 좀 뽑아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의 상승 파동이 나오면 이 시장의 상승 파동을 주도할 섹터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이번 시장의 상승을 캐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민해서 선택한 종목이 맞았을 때는 스윙으로 쭉 그냥 끌고 가면 금방금방 뭐 20, 30%씩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은 뭐 원익 QNC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원익 친구들 너무 좋게 봤는데 얘는 시장 조정받고 안 좋을 때도 이미 좀 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조금 뭐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죠. 근데 아직도 충분히 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원익 IPS를 요때 이제 사가지고 한 3, 4일 갖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방으로 갈 거다라고 여기서 이제 저는 베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요쯤 이거는 시장 상방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테마주보다는 이제 섹터 종목을 좀 담아보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익 IPS를 이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굉장히 좀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좋은 종목들이라서요. 그래서 얘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 일단은 요날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때 사가지고 이날 시원하게 수익 잘 내고 나왔는데, 일단 55,250원 이 전고점 구간을 넘겨놨기 때문에 55,000원으로 눌림이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저는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져서 요 정도까지 음봉으로 눌림이 나오면 재공략 하려고 아무튼 원익 IPS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도 최근에 뭐 반도체 기업으로서도 워낙 국내에서 정말 뭐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기업으로는 좀 유명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 종목은 참 항상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시장을 내가 매매해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항상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좋게 보고 있고요. 뭐,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2차 전지는 사실상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일단은 딱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에서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한참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도 이 선이 또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미리 그어드렸던 선이죠. 121선 근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20만 원은 이거는 그냥 뭐 그냥 공짜로 산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만큼 싼 가격이다. 이때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방송에서 한 두 번 정도 언급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렸죠. 얘는 이제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21선까지 한 번 정도 눌릴 기회를 주면 이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음에 LG화학은 아직까지 시원한 반등은 나오진 않았지만 요 정도 구간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제 각형 배터리를,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각형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각형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막 그렇게 재료가 되지는 못했었지만 어찌됐건 같이 떨어지면서 SK랑 LG랑 삼성 다 같이 떨어졌는데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왜냐면 얘네가 이제 각형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21선 돌리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지금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 벌써 20분이라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도 좀 볼 게 많아서. 아무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무튼 대형주 위주로 하셔도 되고, 뭐 LNF는 좀 너무 많이 올랐네요. 뭐 PNT 비롯해서 좋은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천보,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요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은 뭐 윤석열 관련주들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번 주에 오버슈팅이 한번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 한번 찍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오버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야,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 보면은 막 전체적으로 막 다 같이 막 불 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순환매 돌고 있는 모양새가 크죠. 그래서 뭐, 근데 보면은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남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가 어떻게 보면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고 지금 완전히 분위기를 탄 상황이라면 얘네는 웬만하면은 3파동까지 만들 거거든요. 그 이상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 가장 강한 테마주 중에 가장 강한 재료인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야, 이게 쉽게는 또 안 죽겠다. 옹진도 보면 이제 2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제 예상과 다르게 윤석열 관련주는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애니 능률 정도만 한 좀 애매하지만은 2파동 거의 3파동 이게 2파동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3파동까지 가는 거니까 쉽게 눈을 그러니까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되겠다. 고점이라고 해서 뭐 쉽게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되겠다. 다만 워낙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오르고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실는다든지,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야 될 구간은 이런 구간들, 1차 파동의 구간들이거든요. 1차 파동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지, 이제부터는 비중을 너무 실기보다는 공략은 하되, 무분별한 분할 매수 막 떨어질 때 이렇게 무분별한 분할 매수 절대 안 되고요. 좀 대응이랑 손절 타이트하게 하시고, 비중도 너무 막 실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성은 정지 먹었고, 서현 이화나 뭐 서현 탑메타 이런 애들도 보시면은 아직 뭔가 본격적으로 흐름이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죠. 일단 순환매가 어떻게 도니까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오버슈팅이 막 다 나오면 저는 그때 조금 조심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냥 순환매가 그냥 돌면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돌면서 뭔가 좀 오버슈팅이 안 나오고 종목들이 몸을 사린다는 것은
쉽게 끝내지 않고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려고 한다라고는 어떤 반증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해서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관련주들이야말로 이제는 이 자리가 예를 들어 윤석열 관련주로 보면 뭐 서현의 어떤 뭐 이런 자리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돌파할 때 자리, 서현 탑메탈 뭐 이런 데 돌파할 때 자리, 에이텍 TN이 지금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도 당연히 매매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들은 가격적으로 지금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온 첫 파동이라고 또 본다라고 하면 1차 파동에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관련주는 에이텍 TN이랑 에이텍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 SG 충방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저기 다 엮여 있어요, 정말로. 여기저기 정말 다 엮여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렇게 완전 정배열 상황이고 뭔가 좀 준비가 많이 된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 SG 충방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그 다음에 일단 두나무 상장 비롯해서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무지하게 강합니다. 특히 지금 창투사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해요.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계기도 이제 두나무 상장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업비트 같은 최대 이제 코인 사이트죠. 중개 사이트인 코인베이스가 100조 가치로 지금 상장을 뭐 준비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나스닥 상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 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핫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빗썸 이제 지분 가지고 있었던 비덴트도 금요일날 괜찮은 상승이 있었죠. 비덴트는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날 사가지고요. 일단 이날 팔고 나왔습니다. 좀 길게 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또 주말 앞두고 있고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짧게 뭐 짧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날 사가지고 절반 이렇게 팔고 나왔거든요. 얘네 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덴트는 이거 여기 이렇게 딱 뚫어버리면 이렇게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재료 자체가 너무 좋아요. 두나무 애들은 지금 조금 과열 구간이죠. AT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3상 올라가지고 거래 대금이 없는 애도 아닌데 2천억 막 3천억씩 실리는 애가 상한가 3방 나왔으면 이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어찌 보면 또 상한가가 이제 나와서 오히려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재료가 강한 애들은 윤석열류도 그렇고 딱히 뭐 지금 뭐 대장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주 안 하면 골로 가는 시장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요즘 같은 시장은 뭐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 상장 관련주도 그렇고 재료 자체가 워낙 세고 강하면 대장 혼자만 치고 가다가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 안에서 대장주랑 후발주랑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기술 투자도 그렇고 매매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하나투자증권은 단기과열 들어갔고 대성창투 뭐 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투사 관련주들,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은 다 좋습니다. 뭐 아주 아이비 투자도 그렇고, SBI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얘도 여기 한번 다시 뚫어내고 1900원 뚫고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다 너무 좋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좋고 DS 인베스트먼트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 웬만한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은 거의 다 사실은 좀 상한가 한 번씩은 다 나왔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아까 BTS 뉴스를 넣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DPC를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고요.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 윤석열, 뭐 이재명 테마주랑 그 다음에 창투사 관련주들이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DPC가 지금 이제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지금 합병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실적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연수익 한 2, 300억 정도 뭐 벌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굉장한 뭐 재료가 하나 있는 게 이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지금 상장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미 재료가 한번 됐었긴 했는데요. 1차 파동을 한번 냈고 매물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치면 그랩으로 한번 시세를 한번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핫한 창투사 관련주 엮어서 스틱이랑 만약에 이제 합병이 만약에 공식화가 되면 이 부분으로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오랫동안 재료로 쓰여지지 않았던 뭐 BTS 관련해 가지고도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그 이제 뭐 스쿠터 브라운인가요? 그 제가 갑자기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를 뭐 이제 소속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하려고 뭐 이제 유상증자 한다라는 뭐 뉴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리딩방에서는 D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날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얘 아마 여기 좀 뚫어주면 시세가 한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너무 단기로 안 팔고 조금 들고 가볼까 생각을, 좀 크게 먹고 나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저희도 수익권으로 지금 홀딩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할 때 뭐 접근을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DPC 생각이 제가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최근에 뭐 그냥 불꽃 튀는 어떤 신경전이 계속 되고 있고, 관련주인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 봐도 동국 RNS 일단 보시면 슈팅 나오고 나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뭔가 기다리는 듯한 느낌 강하죠. 이렇게 쭉 빼다가 뉴스가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빵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해인도 괜찮습니다. 상한가 하나 뽑고 굉장히 좀 살짝 지저분한 모습이긴 하지만 보시면 흐름에는 다 정상적이에요. 첫날 만들어놨던 저점 구간을 종가상 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인 거거든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 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30분이 넘어가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